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광수쌤 오랜만에 녹화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학교가 참 바쁘게 돌아가고 있죠. 쌤만 바쁜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나만 바쁜가? 너무 바빠. 그래서 네. 녹화를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이번 주에는 참 메인 이벤트가 좀 많아요. 특히나 3학년한테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3학년 입시가 이제 원서 다 끝났고 그 뭐가 남았죠? 음, 면접이 있죠. 아,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면접 관련해서 네. 광수쌤이 유용한 팁, 뭐 요령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신답니다. 이제 3학년 학생들한테 뭐가 이제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같이 한번 뭐 팁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결국에는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우리가 보통 뜻해요. 농어촌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결국에 면접을 본다는 것은 우리 서류를 평가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생활 예, 지금까지 했던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낸 서류는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차 추천서 이제 거의 안 내고요. 네. 고교 정보도 거의 안 내는데 그래서 결국에 학생부랑 자소서를 중심으로 우리 서류 평가를 하게 되고 그 중에 어제 보니까 가천대 벌써 1단계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네. 그 학생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네. 면접 보러 가야 돼요. 지금 1단계 서류 평가를 통과하고 이제 면접 평가를 봐서 뭐 예를 들어 수능 최저가 있으면 또 그 이제 조건을 만족하면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구조는 다 이제 아실 건데 학종에서 그 대학의 이제 이런 절차 의도는 어떤 거냐면 1단계로 일단 서류 100으로 뽑는단 말이에요. 학생을. 네. 그래서 N배수를 뽑아서 예를 들어 2배수나 또는 3배수 학생을 뽑아서 2단계에 이제 성적 점수는 그래도 100에 마이너스 M 그리고 면접 점수를 M. 그러니까 면접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전형에 30%를 가져가는 전형이다 하면 면접의 30%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1단계 서류 점수가 100에서 30 빼면 70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70% 점수를 놓고 결국에는 면접을 통해서 점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당락을 결정하겠다. 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면접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서류를 평가한 게 입학사정관들인데 네. 사정관들이 봤을 때 궁금한 점들이 있거든. 많겠죠. 서류만 봤을 때. 네. 예, 이게 뭘 얘기하지? 이건 뭘까? 그래서 궁금한 점들을 체크해 놨다가 면접을 통해서 결국에 확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 다 알 겁니다. 지금은 성명이나 고교 학교명 또는 부모님 직업 이런 것들은 언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유명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또 네이티브니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똑같은데. 똑같죠. 그죠? 그래서 해본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지금은 블라인드 테스트니까 거기에 잘 준비를 해서 당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학종을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때 꼭 얘기했던 거 있어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네. 결국에 이 네 가지 요소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요소를 또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 결국에 이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대학마다는 조금씩 유형은 다른데 면접의 유형을 보면 첫 번째가 서류 기반 면접. 서류를 확인해서. 네네. 그래서 아까 두 개 서류. 학교생활 기록부랑 그다음에 자소서. 요걸 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면접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천대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중위권 대학들 보통 이런 대학들이 많이 서류 기반 면접을 하고 재시문 기반 면접은 상위권 대학들 포스텍이나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나 가이스트나 이런 상위권 대학들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런 곳들 그 대학들은 대부분 재시문 기반 면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재시문하고 서류를 섞어서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학생들은 뭘 해야 되냐? 기존에 자기가 지금 이제 지금 응시하려고 하는 대학들의 기출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기출 문제를. 예, 그래서 기출 문제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재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대학에 가면 네. 그걸 확인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도 볼 수 있고 또는 아주 좋은 게 있죠.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이 있잖아요. 네. 대학마다 그 대학의 가이드북을 꼭 보셔야 돼.
그러면 거기에 면접이 어떤 형태다. 아, 서류를 확인하는구나. 아니면 여기 어떤 문제를 제시문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구나. 요걸 이제 판단을 먼저 하시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학생들 제일 먼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분석해야 돼. 자기 생활 기록부.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 있죠? 질문을 이제 대학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1학년 때 이 학생이 이 책을 읽은 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긴장도 됐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제가 그 책을 읽었나요? 지금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있죠. 네네. 그 질문을 저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활동을 했었나요? 라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 첫 장부터 끝장을 꼼꼼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지금 면접을 준비하는 자세가 이제 꼼꼼하게 빠진 거 없이 거기에 나오는 용어나 개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을 조금 어떻게 좀 더 잘 포장하고 잘 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써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그 서울대 간 학생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네. 서울대에서도 그 학생에 대해서 수학 부분에서 교과 특기 사항에 적혀 있는 걸 물었는데 네. 아쉽게 학생이 대답을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는 분명히 했는데. 네네. 그 애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분명히 배웠어. 그 네, 시간에 근데 배웠는데 아는 당연히 게 기억이 아니라, 안 나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특히나 그것 좀 했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자기 전공 관련 교과목 있잖아요. 네. 그 교과목은 뭐 이렇게 교과서를 한번 쭉 보면서 개념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제가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근데 보건 계열 학생인데 뭐 문학이나 영어를 묻지는 않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중에서 써져 있는 거를 이 학생이 아는지 제가 이제 막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정말 술술술 답하는 학생도 있는데 좀 이렇게 배운 지가 좀 돼서 확실히 않게 그게 말이지 뭐 이렇게 좀 더듬더듬 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를 분석을 할 때 꼭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래서 거기서 2단계로 예상 질문들을 이제 추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핵심 키워드. 거기서 내가 이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다. 그 핵심 키워드를 조금 썼으면 좋겠다. 특히 자소서까지. 네. 그런 다음에 3단계는 무조건 연습이에요. 네. 연습이 훨씬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제 실전에 갔을 때 그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 제시문 기반 면접의 모형이 이래요. 학생들이 이제 대기실에 입시를 하게 되면 면접 준비실이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면접 준비실이 있습니다. 그럼 면접 준비실에서 이제 먼저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문제 풀이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심층 면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퇴실하는 요 단계를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 안 하면 사실 노크를 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수험 번호를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을 때 여기서 인사할까? 아니면 문 앞에서 인사할까?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네. 다 필요 없는 고민이 될 수 있게 미리 그 과정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딱 정해두고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3학년 학생들이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게 예상되는 질문들을 한번 추려봤어요. 그래서 먼저 면접 시작하고 종료를 우리가 할 때 보통 기본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생각을 안 하면 좀 황당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 이거는 가천대에서 많이 하는 질문인데 네. 이제 보통 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니까 한 2시간 대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교수가 대기한다고 지루하셨죠?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가식적이 뭔데? 그럴 수 있지. 맞아요. 근데 어. 이제 또 몇몇 학생들은 뭐 지루하지만 괜찮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거기서 듣고자 하는 거는 이 학생의 긍정적인 성향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루해 죽겠어요. 왜 이렇게 느릴게요? 막 이렇게 하면은 안 그러면 좋잖아. 아무래도 네, 마이너스 돼요.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거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근거를 달아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답할 수 있냐? 긴 시간 동안이라 좀 지루한 면도 있었지만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에 직접 와서 면접을 대기했기 때문에 지루함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야? 그런가요? 너무 가식적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분명히 물어보거든. 그리고 또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학생이 통학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왔어요? 뭐 타고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원래대로 그냥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면접 시작과 종료에 뭐 자기 소개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장점을 중심으로 자기 소개하라는 말을 해요. 1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내가 자기 소개를 할 건지 그 부분은 우리가 준비를 따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뭐 본인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뭐 이런 것들 이거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평소에 저는 물어봤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어떤 장점 단점을 참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안 해보면 네. 나중에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실전에 갔을 때 긴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끝나면 면접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보통 학생들이 이 동기나 포부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네. 그걸 이제 준비를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분명히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 오늘 또 선생님도 이제 모의 면접을 막 학생들하고 하게 되니까 또 그 얘기가 나와요. 어릴 때부터. 네. 제가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데 네. 오히려 입원한 경험이면 더 좋을 것 같아. 정말 보건이니까 간호사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 어릴 때 아픈 기억이 다 있더라고요. 다 아팠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과대학 학생들을 많이 면접을 봐주는데 어릴 때부터 뭐 굴러다니는 차가 좋았다. 뭐 분해가 재밌었다.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은 어릴 때 그랬는지 안 했는지 면접관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너무 학생들이 그 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에서 사건이나 이벤트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지원 동기가. 네. 그래서 지원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평소에 고민하지 않으면 이건 어느 정도 돼야 되면 옆에서 툭 찌르면 그냥 주주주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까 이런 것도 있네요. 역시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교과 관련 활동 질문들도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창체 시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동아리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교수는 너무 궁금한 거야. 이 프로젝트 학습은 여러분들 제일 좀 답답했던 게 어떤 거냐?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네.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을 하는 학생이 이것은 무슨 활동입니다. 이렇게 끝내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면접관은 이 친환경 자동차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 거죠. 이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실제로 거기서 단체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프로젝트 학습이면. 그러면 그룹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거기서 한 역할이, 주도적으로 한 역할이 뭔지, 그리고 후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지. 그 활동이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질문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면접관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딱 물으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이거는 정말 가산점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게 된 전, 중, 후 이렇게 항상 동기와 과정과 내가 성장하게 된 배경들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면 좋은 면접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비교과 관련해서도 우리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교과 관련 활동, 그럼 결국에 이거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왜? 생기부는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기부를 보면서 여기서 내가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겠는데, 어떤 점을 물어볼 수 있겠는데 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성과 사회성 관련 질문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소서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소서 2번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것도 2번의 내용을 자소서를 그냥 쭉 읽으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 이미 그 교수들은 다 자소서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글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을 거기서 강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입학 후 학업 계획하고 진로에 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학과 지원 동기가 사실 거기에 여기 어떻게 보면 포함되는 거예요. 네. 지원 동기를 물었을 때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고 앞으로 여기서 뭘 하고 싶다. 이거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 봐야 돼요. 홈페이지에. 네네.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를 배우고 뭘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또 어떤 커리큘럼, 교육과정을 가지는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걸 배우는지. 그래서 제일 조금 황당하기보다는 아쉬운 게 뭐냐면 학생들은 그냥 그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간다는 게 좀 아쉬워. 그러니까 어젠가 예를 하나 들어주면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그러니까 생기부 내용은 온통 자동차예요. 네. 근데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 학생한테는. 네. 왜 자동차 공학과를 가지 않고 기계공학과를 지원했냐?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근데 학생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풀이할 수 있는 과정이 홈페이지에 답이 있었죠. 왜냐? 기계공학과에서는 동력학을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베푸는 학문이다. 그래서 거기 나와요. 자동차 선박, 이런 동력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물체들을 연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도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보니까 물리학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배우지만 2학년 때부터는 동력학, 유체역학, 연력학, 그럼 엔진을 사용하는 연력학, 그리고 우리가 공기 중을 가기 때문에 유체에 대한 저항들 이런 걸 계산하는 걸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계공학과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공학의 베이스되는 학문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충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보건계열 학생이면 당연히 코로나랑 연계해서 그렇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나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은 기본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꼭 짚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사적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즘 같은 때는 저는 좀 추천하는 게 아침 뉴스를 좀 봤으면 좋겠어. 왜 저녁 뉴스도 아니고 아침 뉴스? 저녁 뉴스는 내용이 좀 심화 있게 들어가서 좀 길거든요. 근데 아침 뉴스는 보통 30분 해요. 아침 뉴스가 엄청 짧던데? 예, 그러니까 30분 중에 뉴스, 날씨하고 스포츠하면 사실 뉴스 전달은 1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15분 안에 그날에 일어났던 세계 중심적인 얘기를 해야 돼서 짧은 시간 안에 시사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뉴스를 한번 모니터링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과 성적 등락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생기부를 분석하다 보면 이랬을 때는 전공 관련 과목 위주로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출결 사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비대면 때 우리가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저 아까 오전에 있었어. 있었죠. 근데 이제 질병은 사실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있을 수 있죠. 그 사고 무단결에 대해서 궁금해.
그래서 맞아요, 물어봤었어요. 맞아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늦잠 자서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겠죠. 내가 수상 경력이 있으면 그렇죠. 그것도 잘 체크를 해서 이 대회가 뭐였고, 예를 들어 발명 대회를 해서 상을 받았어. 그러면 발명 대회에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에서 받았는지. 그렇죠. 예, 거기서 너는 무슨 활동을 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질문들은 항상 답변을 준비하실 때 전중후. 그래서 이 대회에 왜 참가를 했고,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고, 이게 내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줬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창체나 이런 거 이제 앞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패스. 저희가 원래 10분 안에 끝내기로 했는데 길어. 길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 학생들 꼭 그 내용을 숙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건 기본이겠죠.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또 이 특이 사항이 있을 때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자기소개서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들도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노력하려는 학생을 뽑는 거죠. 떨어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중에 더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하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긍정적인 특성을 드러나는 게 필요한데, 명랑케 할 특출한 학생, 웃는 학생. 그래서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눈웃음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셔야 되고,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 눈을 못 마주쳐요. 이거 상당히 마이너스 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는, 예전에는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코하고 입 사이 인중이 있죠. 네. 눈을 직접 보기에 좀 부담스러우면 인중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마스크를 다 쓰기 때문에 마스크를 보세요, 그냥. 마스크. 예, 그래서 꼭 긍정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고 답변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답변을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학생들은 좀 급하게 얘기를 하는 학생도 있는데 한 1초 정도 기다렸다가 발표를 하면 혹시 이 학생이 좀 진중하구나, 생각이 깊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사실은 그게 사실 제일 좋죠. 좋은 방법이죠. 예, 제일 좋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제일 좋은 연습 상대가 있어요. 네. 누굴까요? 선생님. 엄마예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앞에서는 좀 덜 떨리잖아. 엄청 떨려요. 그런가? 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한번 하시고, 사실 엄마 아빠의 예상 질문을 드려요. 네. 그래서 뭐 자기 지원 동기나 이걸 말하려고 하니까 왠지 좀 이상한 거야. 그걸 극복할 수 있으면 누구 앞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딱 준비를 하고 아버님 양복 좀 입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자리에 앉아서 한번 해보시면 그게 엄청 떨려요. 뭐 그러니까 친구는 사실 긴장감이 별로 없을 거고. 네, 맞아요. 어른들이랑 한번 해보면 뭐 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부정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게 그 뭐 나쁜 발음이라고 하는 게 뭐 사투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요. 성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음을 할 때도 똑똑 끊어지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끝을 흐리거나 그리고 좀 힘이 없거나 소리가 작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요란한 옷차림은 지금은 교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은 그냥 정장을 입지는 마세요. 너무 좀 오버되는 것 같고 그냥 셔츠 정도, 이런 남방 정도 입었으면 좋겠고, 위에 과도한 그래픽이 있는 것은 좀 지양할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단정한 옷 그냥.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시선 회피, 아까 긴 설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가 이제 외운 것을 이제 받았을 때는 쭉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웬만하면 답변은 두 가지식으로, 주어가 먼저 나올 수 있게 두 가지식으로 전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짧은 답변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짧아요. 뭐 그냥 이거 했어요. 네. 끝.
어떤 걸 느꼈니 하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걸 들으려고 면접을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면접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마지막 그 장인데요. 일반적으로 면접위원이 좋게 보는 수험생은 예절 바르고 활달하면서 성실, 진지, 인성이 바른 학생.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람의 작은 사소한 행동에서 이게 드러나요. 네. 그래서 인사도 연습을 해봤던 사람하고 그래서 해보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유창한 말솜씨는 아니지만 대화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질문을 받을 때 단답형으로 딱딱 끊어버리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지원 동기와 향후 학업 계획을 뚜렷하게 대답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 학과 지원 동기와 앞으로 뭘 할 건지. 그럼 앞으로 뭘 할 건지는 그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과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 자소서, 추천서, 학생부 기록 내용이 일치하는 대답. 그리고 여기는 제가 써놨는데 암기한 것처럼 대답하지 않기.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있어요. 노력을 엄청 준비했어. 이건 맞아요. 칭찬할 만한데 네. 이제 너무 긴장이 되니까 막 맞아요. 예상 질문을 다 외워서 나오면 그대로 하려고 막 외워서 그러니까 친구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연습을. 암기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보면 말을 하다가 눈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안쪽으로. 외운 걸 생각해야 외운 걸 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시선을 회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투리나 외모 등은 면접 평가에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네. 사투리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자, 면접에서 좋지 않게 평가하는 자, 면접자가 우는 소리로 매달리는 학생도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 뽑아주세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다른 질문 주시면 안 돼요. 계속 잘 이렇게. 모르겠는데 딴 거 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수줍어 회피하고 자신감이 없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 자, 잘난 척 과시, 속어, 은어, 유행어 말투를 쓰는 자도 사실 안 좋습니다. 핵 재밌었어요. 네, 헐 이런 표현이 헐.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그 교수님들은 네. 나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래퍼 형성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은어는 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압박성 질문에 쉽게 자신의 주장을 바꾸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 압박을 하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도 자기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질문에 답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자기 논리를 펴줬으면 좋겠어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결론부터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다 해서 오늘 여러분들 면접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또 마무리 한번 네. 해볼까요? 네네. 오늘 저 이제 모의 면접 하는데 한 학생이 눈물을 보였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할 게 준비가 아직 잘 안 됐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좀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좀 해줬는데 너무 지나친 걱정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여러분들을 뽑기 위한 선생님들의 어떤 호기심이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 나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좀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면접관들이 만약에 그 학생이 대학을 가지 않으면 네. 아까 김태호 PD가 얘기한 것처럼 동네 아저씨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게 네. 나의 멋진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다. 그동안 학교 생활한 게 우리가 거짓말을 쓴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한 거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열심히 노력한 거 그대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석고 3학년 화이팅으로 마무리를 그럴까요? 할까요? 자, 3학년 학생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